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비강남권 4개 철도 노선이 조기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자 사업자를 찾지 못해 지연되던 사업이 재정 사업으로 전환된 건데요. 우형찬 서울시의원은 시의회의 끊임없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 우선투자 전략으로 내세운 비강남권 4개 철도 노선 조기 착공. 강남과 달리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을 살리겠다며 내놓은 교통정책입니다. 1970년부터 강남만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동시에 강북에는 개발을 억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나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말았죠. 조기 착공에 들어설 노선은 우이신설 연장선과 면목선, 목동선, 남곡선으로 총 4곳입니다. 그동안 수익성 우려로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지연됐지만 이를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총 2조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정 사업이 작년서부터 나왔어요. 3년 전부터 무지하게 요구했거든요. 그동안 이제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도시철도 건설의 기본 방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었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가치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조성된 의정부 경전철과 우이신설선이 운영난을 겪었기 때문. 실제 하루 이용자 13만 명을 예상했던 우이신설선의 현재 승객 수는 7만 명 수준으로 지난해만 144억 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진행했던 우이신설 경전철이 현재 그 서울시의 예측만큼 얼만큼 경제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지역 경제의 발전이나 특히 시장이 강조하는 남북 격차 완화에 실제로 어떤 도움을 됐는지 이거 실증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서울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뒤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이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TBS 박가현입니다. 공무원 학원과 입시 학원이 몰려있는 노량진 일대가 청년 일자리 교육 특구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뿐 아니라 종합적인 복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9.3%,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7개월 연속 실업자가 100만 명대를 기록하며 최악의 고용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고 공부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거 찾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취업을 하려는 청년들이 많이 모인 노량진은 20대가 인구의 55.2%를 차지할 만큼 비율이 높습니다. 이에 관할 자치구인 동작구에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지역 일대를 청년 일자리 교육 특구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체 교육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도 노량진 일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메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민관 합동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구 지정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학원 수강료 인하 등 종합적인 복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청년과 관계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무엇이 청년을 위해서 환경 개선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좀 변화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민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고 민관이 서로 협력해서. 또 김 의원은 일자리 교육 특구 추진에 있어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이 꿈꾸는 서울과 연계해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9월로 예정돼 있는 3차 정상회담까지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서 민간 교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의 청소년들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3차 정상회담까지 앞둔 지금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는 등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있으며 민간 교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의 청소년들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기대 의원은 청소년끼리의 교류 활동에 서울시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소년 활동을 늘리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 등을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남북 청소년 교류뿐만 아니라 국내외 청소년, 교포 청소년들과의 교류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청소년들은 친선 경기 같은 체육 분야나 토론 등 학습 분야, 문화 예술 분야 등의 교류 활동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및 청소년 및 남북 교류까지도 청소년 활동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고요. 작년 예산에 보니까 약 한 6천억 정도가 청소년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활동을 통해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남북 청소년 간 소통이 원활해지면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제28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의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23일 태풍 쏠릭에 대응하고 있는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방문했습니다. 김기대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재해 취약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점검 상황과 방제 시설물 가동 상태 등 서울시의 전반적인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은 자치구와 협력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저지대 침수 취약 가구는 사전에 물막이 판등을 점검하고 빗물이 잘 빠지도록 빗물바지 덮개 및 주변 쓰레기 제거, 기상정보 경청 등 시민들도 비상 상황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윤기 운영위원장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을 개발, 보급하는 등 프리랜서들이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 서울시가 실시한 프리랜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44.2%가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보수 지급 지연 및 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이 23.9%를 차지했으며 월 평균 수입은 2018년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5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은 불편한 교복을 편안하고 실용성 있는 교복으로 만들기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편안한 교복 초청 간담회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김경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시민이 편안한 교복 만들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30일 추진단장과 학생, 교원, 학부모, 외부위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을 발족했으며 오는 12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학교 생활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차량 안에서 4살 어린이가 폭염 속에 방치돼 사망하는 등 매년 폭염 속에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이번 조례는 통학버스 관련 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과 함께하고 예방,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 미하차 확인 시스템 도입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안전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지만 청년 취업률은 좀처럼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의회가 청년 상인들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요. 네, 더 떨어질 것이 없어 보이는 청년 취업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아예 창업으로 나서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의회도 함께 나서고 있는 건데요. 서울시의 청년 상인 육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최근 몇 년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거대 유통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타격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인데요. 이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경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전통시장에 침체하는 이유는 유통시장 환경과 소비자의 성향이 바뀐 것이 가장 큰 이유일 텐데요. 전통시장도 이러한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도 또 다른 이유가 될 겁니다. 이에 서울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나로 묶어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청년 상인을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청년 상인 육성 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청년 상인을 만 39세 이하이면서 시장 상점가 또는 상권 활성화 구역에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조례를 통해 서울시장이 이러한 청년 상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전통시장에 가보면 젊은 사장님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청년 상인 육성 사업으로 인해 전통시장에도 젊은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청년 상인 30명을 선발해 창업과 경영 안정 차원에서 연간 3,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통시장 청년 상인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는데요. 각 자치구별로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 상인 육성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한 곳을 선정하도록 했고요. 이 중에서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구로시장과 정릉시장, 증산시장에서 총 23개의 청년 상인 점포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로 창업 교육과 임차료, 보증금, 인테리어, 홍보, 마케팅, 그리고 기존 상인과의 융합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 제공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정릉시장과 풍물시장, 명일시장에 각 5명의 청년 상인이, 기름시장과 뚝도시장엔 10명, 대림시장과 증산시장엔 3명, 암사시장 20명, 인현시장 7명, 상도시장 1명, 구로시장 16명, 대명 여울빛거리 8명 등 총 100여 명의 청년 사장님이 전통시장 내에 점포를 꾸리고 있었는데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청년 상인들의 통통 튀는 젊은 아이디어가 더해져 경쟁력을 더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 만들기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죠. 네, 전통시장의 침체를 막고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청년 상인 육성 사업. 서울시의회 개정안을 근거로 보다 안정적인 사업 지원이 가능해진다면 앞으로 먹거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볼거리와 즐길거리까지 제공하는 전통시장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